정우택, 홍준표. 자유한국당이 감자밭에 가서 감자를 캐면서 전당대회를 했어요. 이건 자기들 나름대로 혁신인 거죠. 예. 그러니까 부자 정당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근데 왜 감자밭이었을까? 이게 되게 코미디예요. 딱 이 시기가 되면요, 농산물 수확할 수 있는 게 감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리도 지금 수확할 때가 아직 안 됐고, 모내기는 이미 끝났고, 그러니까 수확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감자밭밖에 없어서 우리도 서민 정당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욕심에 감자밭에서 했는데, 홍준표는 이제 제가 봤을 땐 캐릭터가 그런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에서 바라보는 홍준표는 그냥 우리가 흔히 속칭 쓰는 말로 덕고다이. 그러니까 워낙 지 잘난 맛에 그냥 뭐 마음대로 씨부리고 다니고, 근데 국민들한테는 인지도가 높죠. 특히 자기네 지역에 가면은 홍준표 말 시원하게 하니까. 무슨 예전에 TV 토론 같은 데 나오면 그런 인지도를 갖고 결국 경남도지사로 다시 정치에서 부활한 거잖아요. 민병두 의원한테 대빵 깨졌다가 다시 부활해서 결국에는 대선도 나가고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까지 됐어요. 근데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홍준표가 대선 나왔을 때 우리가 방송으로 수도 없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홍준표는 대선이 목표가 아니다. 당권이 목표다. 예. 근데 대선이 끝나자마자 미국을 가면서 나는 당권에 욕심 없어 했던 자입니다.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거짓말이 아닌지가 궁금한 인물이에요, 사실은. 그런 유행이고, 우리는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을 한뭉탱이로 보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계파가 있고요. 실제로 주류에 속해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대중적 인지도는 높으나 그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 쯧쯧쯧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당원들 중에 4분의 1이 투표에 참여해서 당대표가 됐어요. 근데 원내대표인 정우택도 선출직이거든요. 자기들 국회의원들이 뽑은 거예요. 나름대로 그 권력의 파워라는 건 있는 거고. 근데 정우택은 대표적인 친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정우택 입장에서는 홍준표가 기본적으로 당대표니까 원내대표가 훨씬 더 사실 정당으로 가면 훨씬 높은 거잖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가 되게 가짜고 웃긴 거예요. 그 족보가 없으니까 얼마나 가짜나 보이겠어요. 자기는 그 정우택 입장에서는 친일파 집안이잖아요. 뼈대 깊고 유서 깊은 친일파의 뼈대가 깊은. 예, 유서 깊은 집안에 정치적으로도 내력이 있는 집안인데 홍준표 같은 사람의 경력이 얼마나 가짜나 보이겠어요. 정우택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겠지만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가 우리가 바라보는 아까 말하는 희화화된 정당, 코미디 정당으로서 그 정당이 갖는 그들끼리 밖으로 나오는 말들, 예. 이전 투구, 잡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새어나올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냥 보고 적이면 되는가요? 예. 그러면서 당 하나씩 깨지는 거예요. 감정이 쌓이다 보면. 예.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 쪽에서는 이제 지지율이 더 높은 것을 기반으로 삼아가지고, 실제로 국회의원들은 지지율이 왜 영향을 많이 받냐면, 물론 TK 지역 같은 데 가면 아직도 그 보수 정당들의 어떤 지분이 조금은 더 남아있다고 봐요. 네. 근데 문제는 수도권이죠.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지역에서 자기네들 정당 지지율이 안 나오면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홍준표 같은 자가 뽑혔으니 일반 국민들도 내가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러면 언론상에 드러나는 지표는 항상 바른정당보다 자유한국당이 지지가 낮은 쪽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들썩들썩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만으로 또 옮기면 또 김어준이 김성태에 앉혀놓고 새가 날아든다 틀어주는 상황이 또 되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럴 때 그런 매개체 역할, 사건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원내대표와 당대표 간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기 시작하면 언젠가 그걸 빌미로 해. 나는 철새 아니야. 이런 당에서 내가 할 수가 없어서 나왔어.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쪽 세력들은 사실 길이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신기하게도 그 이재만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 그리고 유여의, 이재만하고 유여의가 이번에 최고위원을 뽑혔잖아요. 예. 유여의 지역구가 서초죠. 근데 공교롭게도 바른정당의 두 핵심, 현재 당대표 이해운 지역구가 유여의고 전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의 지역구가 이재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결 구도가, 대립 구도가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 시간이 조금만 더 가면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을 먹어버릴 수도 있는 사태가 올지도 몰라요. 지지율 면에서. 예. 예.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한꺼번에 움직이지 못하겠지만 선거가 가까워지면 불안불안할 수밖에 없고, 바른정당은 아마 모르긴 해도 지금 지구당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것이 꽤 많을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자리에 기존에 있던 현역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꽤 있을 거라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지지율은 당장 일시적인 거지만 지금은 107대 20 정도로 세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씩 움직이면 한석을 빼오면 바른정당
의석이 2배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어떤 추세만 100석 밑으로 빠지고 바른정당이 30석으로 가고 이런 방식만 가도 심리적 우위는 바른정당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지방선거가 계속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보수 정당들은 유승민이 대선 후보로서 완주했고 그리고 무리 없이 이혜훈이라는 당대표를 뽑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안정돼가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자유한국당의 예상되는 내용들 정우택과 홍준표의 갈등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짜는 사람이 내 위에 있으면 그거 맨날 치고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상태를 한번 우리가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 트위터에 굿월드님이 그 홍준표와 정우택 한국당은 내전 중이라는 기사를 링크를 걸어놓고 거기에 코멘트 붙여주신 게 이 물건의 무리가 이승에서 벼락을 맞아 죽고 그 후손들이 영원히 멸족하기를 하늘에 길을 모아 기도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딱 한마디만 덧붙이고 싶어요. 아멘. 믿습니다. 홍준표가 돼지발정제로 알려지기 전에는 성완종 리스트로 알려졌었잖아요. 근데 문무일 검찰총장 그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서 좀 시끄럽잖아요. 더 나달 이다야님의 트윗입니다. 천적의 귀한 홍준표 기소했던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성완종 리스트나 홍준표를 염두에 두고 문무일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홍준표가 압박감을 느끼기엔 충분 신의 한 수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는 홍준표 2심에서 그 무죄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대법원 올라가 있는데 그게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이야기가 많이 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의 붕괴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기대합니다. 지금 홍준표와 정우택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 내면에는 사실은 이제 친박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친박이 아닌 홍준표가 자기 친정 체제로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총장이라든지 남아있는 여러 가지 그 당의 중진 자리들을 친박 의원들이 아닌 사람들로 갈아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쓴 글이 그거죠. 일부 구박들로 인해 내가 구박받고 있다. 구박. 구박근혜 세력, 구박들로 인해 내가 구박받고 있다라는 글을 쓰면서 정우택이 박근한 거죠. 그리고 페이스북에 그렇게 말장난하듯이 그런 정치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내면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 당권에서 친박 세력들이 떨궈져 나가는 모양새의 위기감을 굉장히 많이 느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게 있어요. 홍준표가 신임 대표가 됐잖아요. 네. 자기 입장에서 보면 금이 환영한 거예요. 당 네. 떨어져가지고 나 이거 정치 생명 네. 끝났다 했을 때 네. 막 그 와신 상담의 길을 쭉 돌아서 다시 당 대표로 복귀했잖아요. 네. 근데 이미 비대위 체제에서 정우택이 원내 전략으로 처음부터 문재인 정권 발목 잡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와서는 뭐 성형무나 조대엽이나 이런 사람들 관련해서 추경도 막 안 해주겠다고 하고 막 버티기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홍준표가 4일날 추미 대표를 만나러 갑니다. 당대표 돼서 이렇게 이제 서로 인사하러 가는데 홍준표가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가지도 않았어요. 내가 상대할 곳은 민주당이야 이렇게 하고 딱 그 당만 갔어요. 네. 추미 대표가 그러니까 그게 좀 매력인 것 같아요. 홍준표 같은 찌질이 돼지 발정제 입장에서는 공부도 잘했고 얼굴도 이쁜 추미 대표 같은 사람들을 보면 평생 그게 그 열등감의 대상인 걸 수도 있어. 오죽했으면 이대 이야기했잖아. 이 사람 옛날에 이대 계집애들을 어쩌고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죠. 추미 대표가 팔짱 한번 끼자고 그래. 발장 한번 네. 끼실까요? 협치로. 홍준표 얼굴이 벌게졌어. 그리고 진짜로 팔짱을 끼워줬어요. 그날 오후에 기자간담회를 해요. 홍준표가 기자간담회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자로 드러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게 현행 제도다. 거기에 당력을 쏟을 필요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인선 정책에 발목 잡는 식의 투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협치하겠다는 뜻을 밝힌 거야. 그러니까 정우택 입장에서는 열심히 개고생해가지고 자기들 뭔가 이렇게 방어선을 만들어놨는데 홍준표가 자기가 당대표가 됐을지라도 기존에 누군가가 뭔가 해놓은 거를 싸그리 무시한 채로 시작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정우택 입장에서 기분이 팍 상해버린 거지. 그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도 이해되고 정우택도 이해돼요. 제가 특히 그 너무 홍준표 편을 드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문발로 훈련생으로서 좀 민망한데 이 홍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홍준표는 대법원 그 판결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나오도록 0.1%의 확률이라도 높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자기의 목표일 거예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돼야 하는 이유도 뭐 당 쇄신, 무슨 보수 재건 이런 개소리고 지금 어떤 정치적 입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자기는 최소 1년은 백수란 말이에요. 뭐 정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대법원 판결에 그러니까 사회적인 압력도 미칠 수 없단 말이에요. 완전 백수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 대표가 아닌 최고위원은 가오가 상해서 못 하는 거죠. 전직 바로 직전에 대선 후보였는데 당 대표도 아니고 최고위원으로 들어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 대표를 일단 맡기게 되긴 했는데 홍준표가 이 당선된 이유도 다른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홍준표니까. 제일 크게 보이는 게 홍준표니까 당선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철 그 신모시기 하는 분 이렇게 세 명 쭉 멀리서 보면은 홍준표밖에 안 보이죠. 제일 유명하니까. 그래서 당선된 거지. 뭐 지지를 한다거나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특징 있지 않습니까? 특히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하는 거죠. 막말이든 개소리든 헛소리든 모든 말을 다 해놓고 시간이 지났을 때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저게 내 말이다라고 이제 뒤돌아보면 내가 그랬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들이다대면은 기억 안 난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런 보수 정당은 선거 때까지는 확실하게 갈라지는 게 좋아요. 당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보수 정당은 또 확실하게 서로가 힘의 균형이 맞는 정도로 갈라져야 예, 예. 우리가 그들을 상대하기가 쉬워지고요. 어부질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항상 우리가 당해왔던 프레임이잖아. 야권 분열로 망하는 프레임을 구보수 세력들의 분열로 선거 같은 게 있으면 무조건 참패하는. 예를 들어 바른정당이 강남이나 서초 이런 데 자유한국당하고 같이 출마를 해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이런 걸로 보면 한 30%대 후반으로도 당선 가능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방 정치도 일단 싹 물갈이 해버리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당 자체가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더라도 지리멸렬해지는 거거든요. 지방선거가 끝나면 총선이 또 2년 남아요. 그러면서 또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괴멸되는 수준까지 가고, 그리고 사실은 보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존재는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안 그러면 정치라는 것 자체가 아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수 세력이 완전 괴멸됐어. 그래서 우리가 의석을 사실 90% 장악하고 있다고 쳐봐요. 좋은 나라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찬성할 건 찬성하고 반대할 건 반대할 수 있는 정도의 보수 세력들은 어느 정도는 그 지분을 갖고 존재를 해야만,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300석이 다 우리 의석이면 정치 이상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어떤 상황. 그리고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결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지형의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하고 똑같습니다. 300석의 단일 정당이 나온다고 해도 그 속에서 보수와 진보가 또 갈려요. 자석의 N극 S극과 똑같은 거라고. 내부적으로 또 치열하게 싸우다가 마음에 안 들어가고 또 당이 갈라지겠지. 그러면 또 여당 야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건 보수 세력의 괴멸이 아니라 홍준표나 정우택 같은 적폐들이 이 지구상에서 다 사라지면서 합리적인 보수를 우리는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굉장히 노력하는 보수 인사라고 인정해준 정부의 사람들이 이제는 국회의 의석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빈무덤 2님의 트윗입니다. 홍준표가 문재인 정부 발목 잡지 않겠다며 청문회와 추경 예산 심의하겠다고 모처럼 통 크게 나오자 정우택이 거수기하란 말이냐며 원내 문제는 자신이 책임자라고 제동 걸었다. 돼지 발정제와 음모주가 패거리들과 함께 쓰러질 때까지 싸워 승자를 가리기 바란다. 막상 막하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둘이 싸우다 쓰러지면 뭉클로스에 가서 채우면 돼. 근데 3일날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때 이야기가 있어요. 아, 우리 신보라. 아, 진짜. 저기 안팎으로 다 있어. 자유한국당은. 저는 머그컵 이야기 때문에 하는 건데 환경부 그 장관 후보자니까 오전에는 머그컵을 들고 왔어요. 근데 오후에는 그게 종이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바뀌었냐 하고 봤더니 국회법에 그 회의장 안에 진행되는가 방해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이 안 되는데 머그잔도 금지 품목에 포함이 돼요. 국회법에 그런 내용이. 국회에서 막 이제 싸움 나고 이럴 때 무기로 쓸 수 있는 게 재떨이. 그러니까 정우택이 그 유리찬으로 네, 그것 때문이 그것 때문입니다. 그게 국회법에 반영돼 있는 거예요, 그게? 네, 그때 당시에 96년에 정우택이 국민회의에 방용석 의원한테 유리컵을 휘둘렸던 3번 내리쳐가지고 네. 피가 나도록. 그게 국회법에 반영된 거는 그 이전 아주 옛날에 1950년대에 그게 법이 만들어졌고요. 그때부터 있었던 그 법 조항인데
국회 사무처에서 그 법조항을 적용을 할 때 유리컵 사건 이후로 거기에서 이제 컵을 못 갖고 들어오게 하는 흉기로 네. 사용될 수 있으니까 그 유리컵이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부터 법이 개정이 되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정우택 원내대표라는 거죠. 그 재떨이 말씀하시니까 그 국회 안에서 담배 피시는 의원님들 생각이 나네요.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보통 그 실내면은 무조건 금연이라는 게 기본이잖아요. 예. 근데 국회 내에서는 국회의원을 제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그 담배 피로 다 금연 그러니까 흡연실까지 가는 게 정말 귀찮을 때가 있다고 저도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걸 못 참고 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회의실에서. 최근에도 있었어요? 예, 예. 아 그래서 재떨이도 아예 뭐 반입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종이컵에다 이렇게 쓰시는데 아, 그걸 보면서 좀 한심한 생각을 했었어요. 박정희 시대에 1970 몇 년도인가 담배 피는 것을 금지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회의장 안에서는. 자, 뭐 어쨌건 간에 이제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국회법을 몰라. 네. 모르니까 이제. 머그컵으로 확 이렇게 근데 되는 실제로 우리 그 환경단체에 관련한 분들 인터뷰해 본 적이 네, 있는데 네. 머그컵 갖고 다니시는 분 있어요. 컵을. 네, 꽤 많죠. 어. 예. 그래서 그 컵으로 물 따라 드시고 그러시더라고.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지켜볼 일인데 즐기면 돼요. 즐기면 돼. 권력의 맛에 취한 자들은요. 권력을 잃으면 당 떨어진 야수 같은 그런 느낌. 무기력하면서 약간 미친 짓 가끔씩 하고 막 그런 느낌이라서. 그 저는 그 홍준표 그 감자밭에 간 걸 보고 이렇게 사자성어식 개그가 생각이 난 게 있어요. 그 SNL 그 시리즈에서 요즘 준표 그 흉내 내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그분이 그런 거 하잖아요. 준표를 지지하니 뭐 나오잖아요. 그게 딱 생각나는 게 준표를 지지하니 씨감자를 발라먹네. 준지씨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그 감자밭 쇼 자체도 너무나도 쇼인 걸로 종편에서 쇼죠. 예 네. 나왔더라고요. 더 나달리아 님의 트윗입니다. 홍준표 자유당 것들의 감자밭 쇼. 패널 1. 감자를 저렇게 캐면 안 된다. 아래쪽에서부터 캐야 감자가 안 다치지. 지금 자유당에 필요한 건 저런 보여주기 정치쇼가 아니다. 이 태도부터 바꿔야 된다. 패널 2. 지금은 감자를 캐면 안 된다. 장마철에는. 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농부들이 이렇게 쭉 답글을 올렸는데요. 비 올 때는 감자를 캐면 안 된다고 올려주시네요. 맞습니까? 불편하죠. 흙이 지착지착해가지고 캐기가 힘들죠 일단은. 다른 걸 떠나서. 그리고 감자는요. 하지를 기준으로 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다고 하지가? 하더라고요. 하지날. 하지날이 태양이 제일 긴 날 하지 있죠. 아, 6월 예. 21일? 그러니까 꼭 그날은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그날을 네. 기준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때쯤 캐는 거예요. 이게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 있어요. 원래 이제 먹기 위해서 캐는, 그러니까 지금쯤 왜 캐냐면 예전으로만 따지면은 먹을 게 가장 없는 시기예요. 예. 보리가 아직 연글기가 전이니까. 그래서 보리고개란 말이야. 거기서 튀어나오는 게 감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 즈음에 캔다 그래서 하지 감자라고 불러요. 나중에 또 가을에 캐는 감자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조장해서 겨우 내내 먹는 식량으로 쓰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돼지 감자라는 것도 있는데 혹시 아세요? 네. 당근 알죠. 네, 돼지 발정제가 생각이 나요. 아이쿠. 겨울에 논두렁에서 돼지 감자 캐먹는 맛이 얼마나 맛있나요. 투톱이 음모주와 발정제가 참 뭐 어떻게 걸어갈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음모 발정제인가 그럼? 발정 음모제인가요? 우택 홍준표 자유한국당이 감자밭에 가서 감자를 캐면서 전당대회를 했어요. 이건 자기들 나름대로 혁신인 거죠. 예. 그러니까 부자 정당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근데 왜 감자밭이었을까? 이게 되게 코미디예요. 딱 이 시기가 되면요. 농산물 수확할 수 있는 게 감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리도 지금 수확할 때가 아직 안 됐고 모내기는 이미 끝났고 그러니까 수확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감자밭밖에 없어서 우리도 서민 정당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욕심에 감자밭에서 했는데 홍준표는 이제 제가 봤을 땐 캐릭터가 그런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에서 바라보는 홍준표는 그냥 우리가 흔히 속칭 쓰는 말로 덕고다이. 그러니까 허나 지 잘난 맛에 그냥 뭐 마음대로 씨부리고 다니고 근데 국민들한테는 인지도가 높죠. 특히 자기네 지역에 가면은 홍준표 말 시원하게 하니까 무슨 예전에 TV 토론 같은 데 나오면 그런 인지도를 갖고 결국 경남도지사로 다시 정치에서 부활한 거잖아요. 민병두 의원한테 대빵 깨졌다가 다시 부활해서 결국에는 대선도 나가고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까지 됐어요. 근데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홍준표가 대선 나왔을 때 우리가 방송으로 수도 없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홍준표는 지지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러면
언론상에 드러나는 지표는 항상 바른정당보다 자유한국당이 지지가 낮은 쪽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들썩들썩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만으로 또 옮기면 또 김어준이 김성태에 앉혀놓고 새가 날아든다 틀어주는 상황이 또 되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럴 때 그런 매개체 역할, 사건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원내대표와 당대표 간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기 시작하면 언젠가 그걸 빌미로 해. 나는 철새 아니야. 이런 당에서 내가 할 수가 없어서 나왔어.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쪽 세력들은 사실 길이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신기하게도 그 이재만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 그리고 유여회, 이재만하고 유여회가 이번에 최고위원을 뽑혔잖아요. 예. 유여회 지역구가 소초죠. 근데 공교롭게도 바른정당의 두 핵심, 현재 당대표 이해운 지역구가 유여회고 전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의 지역구가 이재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결 구도가, 대립 구도가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 시간이 조금만 더 가면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을 먹어버릴 수도 있는 사태가 올지도 몰라요. 지지율 면에서. 예. 예. 지지율이 대선이 목표가 아니다. 당권이 목표다. 예. 근데 대선이 끝나자마자 미국을 가면서 나는 당권에 욕심 없어 했던 자입니다.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거짓말이 아닌지가 궁금한 인물이에요, 사실은. 그런 유행이고 우리는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을 한뭉탱이로 보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계파가 있고요. 실제로 주류에 속해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대중적 인지도는 높으나 그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아유, 쯧쯧쯧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당원들 중에 4분의 1이 투표에 참여해서 당대표가 됐어요. 근데 원내대표인 정우택도 선출직이거든요. 자기들 국회의원들이 뽑은 거예요. 나름대로 그 권력의 파워라는 건 있는 거고. 근데 정우택은 대표적인 친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정우택 입장에서는 홍준표가 기본적으로 당대표니까 원내대표가 훨씬 더 사실 정당으로 가면 훨씬 높은 거잖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가 되게 가짜고 웃긴 거예요. 그 족보가 없으니까 얼마나 가짜나 보이겠어요. 자기는 그 정우택 입장에서는 친일파 집안이잖아요. 뼈대기 있고 유서 깊은 친일파의 뼈대가 예. 깊은 예, 유서 깊은 집안. 문제가 아니고 예. 실제로 한꺼번에 움직이지 못하겠지만 예. 선거가 가까워지면 불안불안할 수밖에 없고 바른정당은 아마 모르긴 해도 지금 지구당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것이 꽤 많을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자리에 기존에 있던 현역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꽤 있을 거라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지지율은 당장 일시적인 거지만 지금은 107대 20 정도로 세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씩 움직이면 한석을 빼오면 바른정당 의석이 2배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어떤 추세만 100석 밑으로 빠지고 바른정당의 30석으로 가고 이런 방식만 가도 심리적 우위는 바른정당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지방선거가 계속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보수 정당들은 유승민이 대선 후보로서 완주했고 그리고 무리 없이 이해훈이라는 당대표를 뽑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안정돼가고 있는 상태라고 네. 하면 자유한국당의 예상되는 내용들 정우택과 홍준표의 갈등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짜는 사람이 내 위에 네. 있으면 그거 네. 맨날 치고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상태를 한번 우리가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 트위터에 굿월드님이 정치적으로도 내력이 있는 집안인데 홍준표 같은 사람의 경력이 얼마나 가짜나 보이겠어요. 정우택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겠지만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가 우리가 바라보는 아까 말하는 희화화된 정당, 코미디 정당으로서 그 정당이 갖는 그들끼리 밖으로 나오는 말들, 예. 이전 투구, 잡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새어나올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냥 보고 적이면 되는가요? 예. 그러면서 당 하나씩 깨지는 거예요. 감정이 쌓이다 보면. 예.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 쪽에서는 이제 지지율이 더 높은 것을 기반으로 삼아가지고 실제로 국회의원들은 지지율이 왜 영향을 많이 받냐면 물론 TK 지역 같은 데 가면 아직도 그 보수 정당들의 어떤 지분이 조금은 더 남아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수도권이죠.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지역에서 자기네들 정당 지지율이 안 나오면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홍준표 같은 자가 뽑혔으니 일반 국민들도 내가 자유한국당을